부모님의 오래된 사진 한 장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쌓아온 사랑과 희생의 삶.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이 한 장의 사진은 삶의 기록이 되고 그리운 부모님의 향기를 담는 아카이브가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따뜻한 아날로그 기록의 가치를 이어가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세상을 담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사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작가의 시선에서 묘사된 진정성과 진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작가의 시선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진실을 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큐멘터리 사진에는 사회와 등장인물에 따라 시대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록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잊었던 사랑, 몰랐던 진심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건 언제부터 돼야 됐고, 초기에는 어떠한 사진들이 있고, 현대에는 어떠한 사진으로 변화됐는가 궁금하시죠? 많은 그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작은 사진이 발명된 1839년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정확한 게 아닌가. 다큐멘터리 사진의 시작은 말이에요. 현실 복제와 유서, 문서, 보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 기록 행위가 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사진은요, 전쟁과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었어요. 크림 전쟁과 남북 전쟁이 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알리고 진실을 증언하는 강력한 힘, 그게 다큐멘터리 사진인 것이죠. 또 하나의 또 멋진 일이 하나 벌어진 일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사진의 힘을 얘기하면서 루이스 하인과 미국 아동노동법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1990년대 초에 카메라를 든 사회학자 루이스 하인이 등장했습니다. 공장과 광산에서 혹사당하는 아이들의 처참한 실태를 목격하고 몰래 촬영합니다. 이 사진들이 미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공감을 일으켜 결국 미국의 아동노동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멋진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록이고 역사고, 이제 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술로 승화되더라. 사진 한 장이 법을 바꾸고 인권을 되찾아준 다큐멘터리 사진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다큐멘터리 사진은 전쟁이다, 빈곤이다, 아동 노동 등 사회적 모순, 고발에 집중돼 있다면 현대의 다큐멘터리 사진 많이 바뀝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꽃, 음식, 개인의 일상까지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무엇을 찍느냐 보다 작가가 어떤 시선으로 대상을 탐구하고 진실을 담느냐는 태도가 핵심인데요. 평범한 일상의 꾸준한 기록이 미래의 위대한 시대적 아카이브가 되듯이요,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가 모여 거대한 역사가 되는 것이 현대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지를 다니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농어촌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매력은 부부가 정겹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소박하고 재미난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궤적이 바로 가장 생생한 다큐멘터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분들은 단순히 피사체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온 세상의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연출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얼굴에서 찾는 닮음의 미학을 발견할 때는요,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절로 미소가 나오고 손바닥을 치게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포착하는 즐거움. 근데 실제로요, 입모양, 눈웃음 정말 비슷해요. 함께 같이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같이 식사하고, 함께 같이 자고, 함께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표정 하나하나까지 느껴지는 같음의 가치, 삶이 빚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빚어진 부부의 얼굴은 그 자체가 완성된 예술입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진심을 기록하는 것이 사진가의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을 촬영하는 거하고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그 부모님을 다큐멘터리 한다고 했을 때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 일상에서 찍을 때는요, 멋진 옷이 없으면 옷도 좀 입혀드려도 돼요. 화장도 이쁘게 해드려도 되고요. 뭔가 지워야 될 것들 많이 지워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쁘게 찍어야죠. 그런데요, 다큐멘터리 사진으로서 그게 어떤 매체에 들어가거나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걸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의 가장 고운 모습, 우아하고 보기 좋은 찰나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기념비적 기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쁜 결과보다는 가공되지 않는 진실, 부모님의 삶이 묻어나는 거친 손마디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훈장 같은 거거든요. 세월에 새겨진 주름까지도 가감없이 담아내는 작업.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일상 사진이 부모님께 드리는 게 선물이라면 말이에요. 다큐멘터리 사진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시는 전 세계인에 대한 유산이라고 설명하시면 여러분 좀 쉽겠죠? 선물과 유산의 차이점이에요. 부모님의 굽은 등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정성, 그 모든 것들이 그 등을 굳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등에 지고 가는 어떤 짐들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선물이 아니고 유산입니다.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우 할머니가 개발한 저 종이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저 현장의 모습은 들린다라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거거든요. 잔소리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보면요, 손 흔드는 모습들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 비슷한 저 어머니, 아버지, 저 부부의 모습이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요, 예쁜 것도 좋지만 진실된 힘, 이런 것들이 큰 세상에 울림을 줍니다. 사실 현장에서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게 뭐냐면 사진가, 사진 작가 이런 사람들이 기술이 뭐가 필요하냐 그랬는데 요즘 그 기술은요, 카메라가 많이 해결해 주고 있어요. 정말 30년, 20년 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자동 카메라가 있고 포커스도 맞추고 노출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정해놓은 피사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촬영 대상에 대한 깊은 지식을 파악해야 되고요. 피사체를 알아야 마음의 거리가 좁아지고 진실한 표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카메라와 장비의 완벽한 체크만이 사진을 성공적으로 찍을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적 찰나에 만약에 배터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찍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성이, 그리고 꼭 있잖아요. 여분의 배터리를 꼭 갖고 다녀라.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좋은 사진을 찍는데 제가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에게도 얘기하는데 액세서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삼각대입니다. 움직이는 모습들을 삼각대에 올려놓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요. 작품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화면에 움직이지 않는 이런 책상이나 소파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삼각대도 좋은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를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날씨와 환경 조건 분석하는 겁니다. 촬영 장소의 빛의 방향, 뭐 습도, 이런 자연이 주는 조건을 활용하거나 극복하는 현장 적응력 같은 거 기본을 잘 갖춰야만이 어떤 예술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완벽한 기계적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대상과 교감할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작가만이 찰나의 진실을 포착한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초보자는 셔터 누르는 법을 고민하지만 프로는 뭘까요? 아까 여분을 가지라고 한 거 뭐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잔량부터 확인한다 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프리카나 바티칸 촬영할 때 장비 문제로 아찔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메모리 같은 거, 요즘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이게 확인 안 하면 넣는지 안 넣는지를 금방 잊어먹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참 찍고 있는데 메모리를 안 넣었어요. 치명타죠. 뭔가 메모리가 장착돼야 사진이 잘 찍든 못 찍든 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자, 오늘 배터리와 메모리 체크하는 것만 배워도 오늘 성공입니다. 이제 깊은 농촌에 들어갈수록 마을을 지키는 것은 오직 나이든 부부, 어머니, 아버지들이세요. 이 부부가 써내려가는 마지막 기록, 두 분이 일궈온 땅과 삶의 터전,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겹고도 슬픈 일상의 조각들이 곧 사라져갈 역사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도 애달픈 시대의 초상, 자식을 도시로 보내고 묵묵히 고향을 지키는 분들, 그분들의 고독과 강인함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다큐멘터리 장면이다. 삶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한 사진을 넘어 부모님의 생애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삶의 현장 촬영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프레임 안에 잘 잡아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화려함보다 풍성한 행복의 기록, 풍족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걸 촬영하는 게 진실한 삶의 묘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연출보다 부모님의 일상 그 자체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꾸밈 없는 웃음과 정겨운 손길을 나의 프레임 안에 잘 담아서 박제를 해두고 잘 보존한다면 이거야말로 멋진 다큐멘터리 사진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소박한 삶을 사진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다는 건 멋진 일이죠. 가장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 매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예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으시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최고의 예술 사진입니다.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느냐. 그걸 저는 다큐멘터리의 책임으로 얘기는 하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사진과 글을 통해 사실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멋진 그 수단의 도구거든요. 현장의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작가의 최소한의 의무며 도리인 것이죠. 사실의 전달을 넘어선 감정의 영역은 오직 시청자의 몫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강요하지 않고 보는 이가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한 장의 사진을 보고요, 저는 100명의 제 사진을 봤다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100명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야죠. 제가 듣는다면 제가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백인백사로 가야 되겠다. 정확한 팩트 위에서 자유로운 상상이 펼쳐질 때 비로소 다큐멘터리 사진은 완성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시선이 잊었던 사랑과 진심을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의 비하인드 더 셔터, 오늘 부모님의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분들께 답장을 써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인공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무슨 기술적인 게 있을까요?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있잖아요. 꼭 3가지 장면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동네에 전경을 하나 꼭 찍어두라. 왜냐하면 전경을 좀 보여줄 필요 있잖아요. 이 동네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피사체 꼭 들어가야 되죠. 그 사진이 쓰든 안 쓰든 그 피사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클로즈업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놓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손잡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손만 클로즈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포옹하고 뭐 볼에다 뽀뽀하는 게 있으면 그 눈동자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런 클로즈업 아니면 빅 클로즈업 같은 것들을 꼭 찍어두면요, 좋은 사진을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할 겁니다. 기억으로 남고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
내가 보내주는 이미지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부부가 사랑의 키스를 하는 것도 있고 같이 웃는 장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저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매력인 거죠. 보통 우리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촬영하고 공감과 감동을 주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고집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 사진은 정확한 표현과 생생한 스토리가 단단하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대상자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묘사하는 정직함. 그 안에 삶의 궤적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큐멘터리 사진을 이렇게 전시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책도 만들고 전시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 명예든 그 대상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꼭 전달돼야 그게 진정한 실천하는 다큐멘터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록을 넘어 대상자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과정. 이것이 사진가 양종훈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가장 큰 고집이자 철학입니다. 제가 제주 해녀를 찍고 교황님을 찍는 이유도 결국 그분들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려드리고 그분들에게 명예와 가치를 되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양종훈의 비하인드 셔터. 오늘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피사체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묵묵히 자식을 위해 온몸으로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온 우리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위대한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셔터를 누릅니다. 기록되지 않는 사랑은 잊히지만 사진으로 남는 진심은 영원히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낡은 사진첩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잊었던 사랑과 몰랐던 진심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찰나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카메라 다루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상과의 접촉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요, 그분들하고 처음부터 가서 사진을 막 찍을 생각이 말고 사귀어야지.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게 섭외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사진의 섭외가 제일 중요하거든. 섭외를 못하면 못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섭외력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